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저희의 또 히어로 본부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볼게요. 네. 네, 예. 오늘도 좋은 소식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음. 어떤 이야기들 충격 할까요? 또 사건이었는데 네. 충격이죠. 예. 네. 주말에 사건 사고가 네. 많았습니다. 독일에서도 뭐 인제 여기는 아, 못 가지 않는데 독일에 그 자동차 사고가 큰 사고가 하나 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그분 정신 세계를 좀 조사해 봐야겠는데 사고가 하나 음, 있어서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광장을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그 사고가 음, 너무 충격적이어서 내일 좀 자세한 내용을 전체 정리를 해서 한번 가져올까 하는데 되게 충격적인 사고였습니다. 자동차를 이제 광장을 돌진해서 많은 사람이 음, 다치고 죽은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정리를 하나 가져올까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을 되게 떠들썩하게 했던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음, 광장을 이제 자동차가 돌진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던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고가 하나 있었고요. 오늘은 지금 바로 나온 좀 전에 몇 시간 전에 나왔던 사고인데 뉴욕 지하철에 잠자던 승객에게 한 여성이 이제 불에 타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 도주했지만 이제 그분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코니 아일랜드 에비뉴얼에 이제 정차 중인 열차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이제 요거를 발표하는 뉴욕 경찰 이제 발표하는 상가입니다. 한 남성이 맞은편에 있는 여성에게 성냥을 던져서 불을 붙여서 이제 사망했던 사고입니다. 이제 긴급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했지만 결국 여성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를 이제 그 즉석에서 이제 CCTV를 찍어서 1만 달러 보상금을 걸어 수배를 나섰고요. 다행히 이제 특정했습니다. 세바스찬 자베타라는 분이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제 했고 예전에 이제 미국 뉴욕 멕시코 국경에서 구금된 이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시민의 제보로 맨하탄 34번가 열차 안에 다시 잡았습니다. 잡았고 방화에서 술병으로 사용했고 이 술병이 이제 휘발유로 이제 추정되는 이걸 해서 요 사람입니다. 요 음. 사람이었고요. 네, 요 술을 사람이었. 드신 예, 거셨던 그걸로 거예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어, 휘발유를 같은 인화 음, 물질을 뿌리고 이제 불을 붙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은 즉석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망을 했고 왜 그랬는지 아직까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조사를 하고 있고 범행 동기는 밝혀지는 대로 여부는 이렇게 하는데 사실 되게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미국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충격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런 사고는 지금 없긴 한데 예전에 어쨌든 좀 어떤 분이 이제 대구 지하철 사고 같은 것도 좀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안 좋은 사고는 있긴 했었는데 뉴욕은 이런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사고가 있어서 이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제 한번 제가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있는 사고가 있어서 여기 있어서 이제 좀 사고가 있어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저도 이거 간밤에 이제 뉴스 보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좀 잘 믿기진 않았는데 네네네네. 어떻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사고가 제가 볼 때는 좀 뉴욕이 지하철이 되게 잘 발달돼 있어요. 뉴욕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뉴욕이 지하철이 잘 발달돼 있고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고 저렴합니다. 뉴욕이 물가가 되게 비싼데 지하철이 되게 안전하고 저렴하고 깨끗한데 이제 좀 이제 뉴욕이 좀 이게 맨하탄 쪽은 괜찮은데 맨하탄을 좀 벗어나시면 근데 지하철이 위험하다면서요? 네. 은근히.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그래요? 이게 맨하탄을 벗어나면 이제 이렇게 콜롬비아 대학 위쪽 이 가시 말아야 될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되게 네. 뉴욕을 가시면 그래요? 퀸즈 약간 벗어난 지역이나 이렇게 위쪽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지 말아야 될 지역이 좀 있습니다. 약간 그거를 이제 좀 아시면 됩니다. 조심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맨하탄 지역을 좀 벗어나서 북부 쪽에 이제 약간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지하철 타실 때 조금 조심해서 타시면 됩니다. 그 지하철 안에 그런 범죄가 발생한다는 게 좀 예, 놀라워요. 요거는 약간 한국인 의외입니다. 약간 입장에서는. 요거는 그래요? 의외입니다. 그건 좀 그런 흔하지 경우가 않은. 특히 드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가 좀 드문데 이렇게 인화성 물질을 들고 탈 수가 없는데 좀 저는 약간 의외거든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되게 이 경찰도 중간에 있고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제가 볼 때 이게 좀 의외. 예, 뉴욕에서 쉽지가 않은 일인데 뉴욕이 그
줄리아니 시장이 한번 그때 하고 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범죄와의 전쟁이 이제 줄리아니 시장이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음. 인기 있었던 블룸버그 그때 했던 분이 이제 줄리아니 시장이 됐었는데 그분이 범죄와의 전쟁을 하고 나서 뉴욕이 되게 깨끗해졌어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공화당 쪽이었는데 그분이 시장이 되고 나서 되게 깨끗해지고 나서 그 지하철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한동안 안 일어났었는데 일어나고 나는 건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뉴욕이 괜찮거든요, 되게. 근데 이제 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좀 예. 최근에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총기 사고도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들어오는 대로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넷플릭스가 얼마 전에 이제 타이슨 중계를 해서 독점 중계 음. 타이슨 중계를 해서 이제 되게 재미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넷플릭스처럼 쿠팡이 중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계권을 중계권을 이제 확보를 스포츠 하는 쪽에 거죠. 이제 네.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최근에 2021년, 2031년 피파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가 점점 더 스포츠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넷플릭스가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드라마나 예능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라이브가 아닌 쪽에 강점이 있고 그런 쪽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라이브 쪽에도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제 그러면 지상파나 이런 쪽에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갈 곳이 좀 더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네요. 예, OTT 쪽에서 정말 강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쿠팡에서 월드컵 중계했었을 때도 네네. 동시 접속자 수가 제가 알기로는 네네네. 공중파보다 좀 네네네. 많이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선점을 할 네,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네.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어떻게 파급이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영향력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는 예측 불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 이후에 어떤 영향력으로 어떻게 변화를 줄지 저는 어떻게 변화가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거시 미디어가 그렇게 전통적으로 하던 그런 식의 소비 문화와 이 이후에 어떻게 소비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으로 축구 중계를 하고 그다음에 뭐 골 장면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여질지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소비되던 물건들이 되는 그렇게 될지 그리고 어떤 스타가 나올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나오던 거와는 다르게 소비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여자 축구도 상당히 이제 여자 축구인데 여기 이제 여자 축구 월드컵 축구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저는 생각보다 여자 축구들이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동안 이제 인기가 없었던 이 여자 축구 선수들이 생각보다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네.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여자 축구 선수가 누구인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스타가 나올 수 예, 있는 저는 거죠. 나올 것 같은 그죠? 거예요. 네. 인기가 훨씬 더 있을 것 같고 이분들이 예능으로 진출하거나 드라마로 진출하거나 정말로 스타가 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분야에 정말로 저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그러면서 이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체지가 안 정해졌는데 일단 미국이 유치해 나를 이렇게 넷플릭스가 하면서 유치해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했고 일단은 이게 그 영어권에서 뭔가를 하게 될 것 같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 축구는 중국에서 또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 중국이 정말 강합니다. 잘하죠. 예, 강하니까 이게 영화하고 중화권에서 인기가 좋기 때문에 원래 이제 축구가 중국에서 인기가 좋은데 중국어권에서 이제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 축구가 중국에서 인기가 좋거든요. 잘하거든요. 그럼 이게 여자 축구가 사실은 넷플릭스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이거 인기 엄청 좋습니다. 엄청 시청률 높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타이슨 복싱 중계가 그때 동접이 제가 그때 뭐 1,200만 명인가 그렇게 되게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많이 본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NFL이 크리스마스 경기를 향후 3년간 독점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풋볼 경기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대단한 경기고 코카콜라가 이제 중계를 앞에서 그 펩시나 코카콜라가 이제 CF를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한 건 NFL이 이제 그런 경기를 하는데 독점 중계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가 요거를 만약에 해서 성공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향후에 이제 스포츠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로 다 갈 가능성이 있고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만약에 저희도 이제 만약에 지금 하는 이런 경제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예를 들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됩니까? 저희 경제 방송도. 그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이렇게 유튜브 음. 방송이나 이런 식의 뭔가를 라이브 유튜브 그러니까 라이브. 소통 형식으로 뭔가를 많이 하는 방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빠르게 뭔가를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소통 형식으로 뭔가를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실시간 그 접속자 수가 저희도 많아야겠네요. 그렇죠. 동접이 많아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둬야 될 것 같은 거죠. 지금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또 좋아하세요 시청자분들이. 네네네. 그런 실시간으로 게 중요할 차트 것 같습니다. 분석이나 뭐 그런 그리고 이제 것들. 진짜로 알고 싶어하는 걸 계속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음. 지금 만약에 뭐 코인이 계속 다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돈을 벌게 해드리고 그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정말로 뭐 만약에 어디를 뭐 입학을 하고 싶다 하시면 어디 입학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거고 만약에 뭘 그죠? 배우고 싶어 하시면 그걸 배우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음성을 좀 약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음성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음성을 제가 잠깐만요. 음성을 좀 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음성을 좀 켜드릴게요. 앞에를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음성을 좀 앞에 부분을 조금 음성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앞에 부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안 나오나요? 음성이 안 나오는군요. 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깐 소리를 제가 올릴까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리나요? 네. 이게 안 들리는군요. 이게 지금 다음은 트럼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게 트럼프가 지금 머스크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공동 정권이 아니냐.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공동 정권이 네. 아니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음성을 그대로 따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트럼프가 그거에 관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보이스 USA라고 이제 그 보수 쪽 이런 이런 쇼가 좀 있었어요. 모임 이렇게 지지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모임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 그 모임에 가서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보수단체 터닝 포인트 USA라는 그런 어떤 주최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연설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 이슈가 됐던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머스크는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나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너무 머스크 생각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니까 지금 네, 대통령 하나다. 태양은 하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지금 태양은 하나다. 태양이 둘일 수 없다. 같은 하늘아래 태양은 하나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양은 하나다. 머스크가 있더라도 태양은 하나니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이게 제가 이제 그 대통령 법을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에 태어나야 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민자이거나 네, 그런 시민권을 획득하면 안 되나요? 뭐 아니지 않나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제 본인이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는 미국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멘트가 그렇습니다. 맨 앞에 멘트가 근데 이거가 이제 좀 흥미로운 게 이렇게 돼서 둘이 사이가 틀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으려나요? 뭐 그러진 않겠죠. 네. 뭐, 지금은 뭐 때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걸 개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할 수 있는 것도 머스크가 대통령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정확하게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가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제 날조된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 계속 공격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왜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하고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합의된 내용을 계속 머스크가 뭘 얘기를 하면 뒤집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뭔가를 얘기를 하면 계속 뒤집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공동 정권 아니냐. 사실상 머스크가 대통령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트럼프가 한번 짚고 넘어간 하늘 안에 태양은 하나다.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텍사스 출신의 공화당 토니 곤잘레스 하원 의원은 CBS 인터뷰에 미국에는 이미 대통령, 부통령, 하원 의장이 있지만 머스크는 없는 미국에는 없는 총리 같다. 마치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간섭이 너무 심하고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없는 총리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너무 많이 간섭이 심하다는 건 이제 공화당에 있는 의원들까지 그리고 얼마 전에 뭐 하원 의장으로도 나온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주가가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이게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좀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잠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얘기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나마 운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에 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슈가 트럼프는 미국에 이익이 되거나 돈이 되는 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시잖아요. 최근 네. 여기서도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에 또 지금 한번 이렇게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랑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나마 운하인데 여기가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을 보시는 게 이해가 좋아서 이 파나마 운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사에서 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싸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기부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사실 우리가 돈 받아야 되고 돌려받겠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파나마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파나마 대통령이 발끈했습니다. 네.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에서 4분 30초간 연설문을 게재했습니다. 이거 우리 건데 1m도 양보할 수 1cm, 1mm도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 갈취를 끝내지 않고 뭐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 뭔가 또 뒤로는 뭘 하고 있지 않을까. 뭐가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 반대쪽 대통령은 바로 반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뭔가 또 이렇게 둘이 화해 제스처를 하고 뭔가 또 두 분이서 뭘 합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82km 인공수로입니다. 1914년 미국 주도로 완공됐고요. 이후 77년 당시 파나마 지도자인 오마르 토리오스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간의 조약에 따라 99년에 이제 미국이 만들어줬는데 파나마로 소유권을 이양해줬습니다. 이때는 이제 쿠바하고 그 이제 미국하고 대립하고 있었던 그 약간 냉전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나마가 이제 미국 쪽에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이 뭔가를 이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파나마한테 이렇게 뭔가를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주게 된 건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좀 받아오고 싶은 거죠. 그때 어떤 이제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져와라. 근데 이미 그건 그때 계산이 다 끝난 거라 사실 이제 준 거를 다시 뺏는 거라 뭐 이런 거라기 때문에 뭐 뺏어올 수 없는데 다시 달라고 그러는 게 약간 억지스럽긴 한데 이제 그런 걸 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강대국이기 때문에 파나마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반대국으로 뭘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쨌든 외교적 갈등이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얘기는 다음 이거 틱톡 얘기인데요. 틱톡 얘기 잠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틱톡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이 틱톡 얘기인데 아까 똑같은 행사장에서 틱톡 얘기도 했습니다. 다음 얘기 보시면 이제 저는 이 시진핑 이건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시진핑 선물 때문인 것 같아요. 이 틱톡 얘기가 왜냐하면 틱톡에 대해서 본인은 마음속에 틱톡에 대해서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취임 전날 이게 이제 결정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안에서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 이게 이제 퇴출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거나 아니면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이 서버를 지금 오라클 쪽에서 이제 쓰고 있어요. 미국 내 서버라서 사실상 퇴출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뭔가 이제
그러니까 정보를 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사실 대선 기간 동안 이제 이게 수십억 건수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공화당 쪽에 되게 좋은 지지세나 이런 음. 걸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앞으로도 이제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시진핑과의 관계 개선이나 이런 걸 할 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허가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한 이거를 결정하는 걸 좀 연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걸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메타나 이 주식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주식 하시는 분 잠깐 좀 네. 파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연기해 줄 것 같아요. 이 결정을 제가 볼 때는 결정을 바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무조건 뭐 이렇게 손을 들어주거나 이러지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 결정을 좀 연기해 주거나 약간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무효화하거나 이렇게 무슨 쉽게 면죄부를 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연기해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네. 예, 다음 소식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보조금 확정됐습니다. 맞아요. 이거 오늘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네, 이게 지난주에 결정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결정이 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방송이 다 끝나고 나서 결정이 나서 근데 좀 줄었어요. 원래 이제 한 9조 원 정도였었는데 6조 9천억 원 정도로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나서 이제 모든 이제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공장 짓는 거는 다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좀 왜 줄었는지 봤더니 기본적으로 전체 금액이 좀 줄어서 이제 투자 규모가 줄어서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괜찮아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면에서 실리를 챙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는 늘어났는데 삼성은 줄었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이 남는 비용 우리가 투자할 비용들 다른 데 쓰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걸 챙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확정을 됐고 이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한숨을 돌리게 됐고 다만 이제 트럼프 이제 2기와 이제 어떤 관계 개선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더 이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부분 이거를 챙기면서 우리가 이제 가져가거나 관세 부분에서 좀 더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챙기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뭔가를 또 요구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인력을 얼만큼 써라 뭐 이런 얘기를 부차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방어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 좀 더 뭔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TSMC나 이런 거 부분에서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좀 낫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거 받게 돼서 정말 한시름 저는 놓았어요. 그래도 그죠? 네네. 근데 이제 기존에 당초에 받았던 것보다는 금액이 좀 작다고 들었는데. 그게 작은데 네. 전체 우리가 투자해야 될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오히려 네.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줄어들었냐면 그런 분석을 예, 해주세요. 예. 너무 그러니까 네. 전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100을 투자해야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때 100을 우리가 투자해야 되면 우리가 80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이제 줄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한 투자를 안 해도 무리한 되는 투자를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 좋네요. 예, 오히려 그래서 줄어든 게 그렇구나. 다행인 겁니다. 다행이네요. 네. 예. 그래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당초 약속을 좀 지키려고 네네네네.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게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줘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원래 이제 투자액이 440억 달러였거든요. 우리가 네, 해야 될 게 근데 네. 37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액도 준 거네요. 네, 그러니까 보조 금액이 이제 64억 달러. 그러니까 다음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64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보조금이 64억 달러에서 47억 4,500만 달러로 줄었고 총 투자액은 44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가벼운 거죠. 음. 거의 100억 달러 정도를 덜 투자해도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훨씬 낫겠네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10억 달러를 덜 네. 받는 대신에 거의 몇 20억 달러를 덜 받는 대신에 100억 달러를 덜 투자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항상 얘기했던 게 무리하게 미국 쪽에 네네네네네네.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과연 좋을까 이 부분에 네네네네. 관해서 어차피 이야기를 공장 했었는데 짓는데 100억 달러 음. 돌려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면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네네네. 해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예, 그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네. 네. 아, 요거 요분 아세요? 아, 이거는 이제 징역받지 않으셨어요? 네, 네, 요 얘기 좀 해드리려고. 그거 말씀해 아, 주세요. 진짜 이분이 이제 이분 사이트를 갔더니 징역형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이트가 없어졌어요. 이분 그레이크 라이트라는 분이 이 거의 봉이 김선달이시더라고 이분.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예, 그러셨던 것 같은데 뭐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았어서. 아,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보니까 기사가 되게 많이 났더라고요. 아무래도 화제가 되긴 네, 하죠. 네, 네. 본인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본인이 이제 1년 그러니까 1년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은 안 되셨는데 징역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 이제 사이트를 갔더니 영국 법원에서 그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사이트를 운영이 안 돼. 처음엔 이게 원래 사이트에 있는 사진이에요. 네. 본인이 이렇게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진도 공개 못하게 하고 영국 법원에서 그 보시면 이제 이렇게 딱 그걸 나왔어요. 이렇게 영문으로 이 사이트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법원이 뭐가 나왔다고 해서 아예 그게 나왔어요. 이분이 사이트 명에 들어가서 greatright.com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딱 그게 명령서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근데 이 기사만 해서 2016년 5월 2일자 기사만 해도 이분이 뭐 사업가 라이트 되게 크게 7년 만에 정체가 밝혀진 뭐 개발자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집행유예를 했고 뭐 스스로 개발자라고 했는데 영국 재판부가 이제 어쨌든 이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뭐 엄청나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했고 신뢰도를 훼손시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분이 참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본인이 계속 하면서 뭔가 의도가 불손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자기가 이렇게 해서 뭔가 저는 개발자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사기를 하려고 한 게 그렇죠. 아닌가. 그런 게 있죠. 당연히 있을 네. 수 있죠. 뭔가 사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개발자라고 해서 뭔가 사업이 아니라 뭔가 큰 사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사기를 크게 해서 한탕주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 사기의 피해를 누군가가 또 입지 않았을까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리고 이게 또 우리나라 쪽도 당시 기사를 보니까 마치 이분이 개발한 것처럼 기사가 꽤 많이 나왔어요. 당시 기사를 보니까 예. 언론 쪽으로 네네 처음에는 이분이 그런 것처럼 밝혀졌다고 기사가 많이 나와서 기정사실화해서 네 그렇게 기사가 처음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마치 이제 의문이 된 것처럼 나왔지만 최초로 이 사람이 나왔을 때는 자기가 개발자로 7년 만에 밝혀졌다고 막 엄청난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이 사람이 자신이 밝히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인이 아닌 뭐 호주인이었다라고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알고 보니 뭐 일본인이 아니었다. 얘가 사토시더라. 네네네 그렇게 기사가 혼란을 준 예, 거죠. 혼란을 주고 그다음에 3년 뒤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2016년에 이 사람이고 그 2, 3년 뒤에 이 사람이 아니라고 의문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고소가 되고 이제 밝혀진 겁니다. 이제서야 이제 실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하고 거의 10년이 가까워지고 나서야 이제 아닌 걸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못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네. 조심하세요. 네네. 예, 암호화폐 시장은 참 못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 잠깐. 네. TSMC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프고라고 여러분 아실 텐데 이거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고요. TSMC가 드디어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화웨이에 넘긴 이 소프고가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제 협조하는 이 기업체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실상 이제 이 업체는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요.
허락을 받는 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 소프코는 앞으로 이제 뭔가를 할 때는 첨단 칩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요번 소프고랑 뭔가를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사실상 이거 소프고가 하웨이에 TSMC 칩을 줬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걸 줬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상 이제 하웨이가 그동안 개발했다고 하는 그거는 사실상 얘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TSMC에서 가져간 칩이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진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 걸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하웨이는 개발이 안 된 걸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네. TSMC도 그러면은 계속되는 제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자기네들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엔비디아도 이제 동남아 쪽에서 무슨 칩이 발견되고 이런 거 보면 뭔가 계속 유심히 미 상무부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있다. 네. 이런 느낌으로.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도 진짜 소식들이 하나하나 다 정말 핫한데요, 부장님? 소식들이. 어떻게 그런 것만 또 잘 저기 뽑아 오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럼 다 하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다 했습니다. 네. 그럼 저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 암호화폐 그 조정 관련해서 몇 가지 소식들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지표가 있죠. 일단 비트코인이 현재는 95,000달러이고요.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요. 예, 많이 내려갔어요. 10만에서도 많이 내려갔고요. 일주일 기준으로는 9%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더 많이 하락했어요. 17%나 하락을 해서 지금 3,294달러. 리플코인도 많이 내렸고요. 솔라나도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제 도지코인이 20% 넘게 이제 일주일 기준으로 내려왔고,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도지코인 관련해서 그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 또 무슨 글을 게재하긴 했는데 이제 그게 가격 시세에는 이제 크게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이제 마켓캡이라고 해서 전체 시장의 볼륨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 30일 기준 표이거든요. 이렇게 볼륨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이제 전체 시장의 볼륨 떨어지고 있고, 공포 탐욕 지수도 54를 나타내는 투자 심리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도미넌스 상으로는 비트코인이 살짝 올라가고 있긴 한데 사실 알트코인들 쪽으로는 이렇게 도미넌스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미넌스는 지금 비트코인이 그래도 조금 높습니다. 물론 이제 0.76% 하락하긴 했지만 전체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점유율적인 측면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 보통 강세장 때는 60% 이상 이제 도달을 했다가 알트코인 쪽으로 조금 넘어오는 그런 동향들이 보이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57.5%의 도미넌스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시장 흐름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들 몇 가지만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실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좀 많아지면서 관련해서도 오늘 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회의도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최근에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놀랐었던 이유가 그 파월의 발언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개발, 요거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 개발에 관련해서는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제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지금 파월이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가 굉장히 적게 나왔잖아요. 점도표 상으로. 근데 이게 예전부터 제기가 됐던 거이긴 한데, 지금의 미국의 CPI가 1970년대랑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그런 설이 옛날부터 나왔었어요. 이게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작년부터 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때 1970년도에 오일 폭등 때문에 엄청 인플레이션이 높았고, 그때 연준이 금리를 20%까지 올리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웠었고, 그 시절은 이제 우리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 새마을 이제 운동하고 약간 요랬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경제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시즌이 있었는데, CPI 지표만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커플링이라고 해서 너무 똑같은 형태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쯤에 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그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있다,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조치들이 나오고,
이제 양적 긴축을 했다면 양적 완화, 이제 금리 인하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파란색이 그 70년대거든요. 그 당시에 딱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듯 했다가 엄청난 폭등, 그러니까 역사상 본 적 없었던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좀 나와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제 미국 CPI 지표의 상황도 약간 그것과 유사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고 이제 요런 설, 음모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설을 이제 믿는 경제 이제 학자분들도 있더라고요, 월가에서는.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어디를 갈 것이냐, 진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1970년대와 같이 올라갈 것이냐, 요 부분에 관해서 의견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파월이 이렇게나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건 그 우리가 1970년대에 겪었었던 인플레이션을 다시는 겪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의 동향들을 보면은 지금도 살짝 그 바닥지고 살짝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이 조금 위험하다 요렇게 보는 시선들이 있어서 이제 고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약간 뇌피셜, 음모론 요런 걸로 시장에 같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이 재현될 것이다. 요렇게 또 겁을 주는 그런 이제 전문가분들도 시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약간의 이제 금융시장을 누르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번외로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요런 이야기들이 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금융위에서 내년부터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보도 사실이 좀 나왔는데 이게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왜 이제 기업들이 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지 못하느냐 요런 이제 반발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약간 설처럼 돌았어요. 왜냐면은 그 회의를 했거든요, 최근에. 근데 뭐 그 회의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요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명 계좌 발급이 내년부터 허용된다는 보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쐐기를 박았고 요 언론사랑 통화를 하면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 그래서 이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논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솔직히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보수적인 관점들이 많잖아요, 암호화폐. 그래서 하루빨리 될 것 같진 않는데 이제 그런 목소리들 좀 시장에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되고 가상자산 이제 중요한 거는 ETF 도입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우리도 이제 가상자산 ETF를 하게 해달라. 나스닥에서는 지금 10가지 묶어가지고 막 그런 상품까지 나왔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제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설이 있었어요. 가상자산법 개정 이후에 미뤄졌다고 전했지만 금융위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요한 거는 현물 ETF 도입 시점과 관련된 건 논의 자체를 지금 이제 나라 측에서 이런 금융위 측에서는 아예 안 하고 있다. 이제 아예 그냥 도마 위에 올라오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그 ETF의 도입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혹은 어떤 단체가 빠르게 추진하지 않으면 이제 국내에서는 약간 아직은 먼 산 바라보듯이 좀 지켜보시는 게 지금의 관점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같이 좀 전해드리고 요번에 업비트 거래가 리플 1조를 팔았다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투자자의 가능성이 좀 큰데 12월 19일에서 20일 1조 원어치를 매도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 관련해서 이제 리플 가격도 지금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RP 라지그룹이 매도 주문 1조 642억 원어치를 체결했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업비스트 측에서. 그러니까 워낙 큰 금액이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공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큰 고래들이 지금 이제 리플 매도 한국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그것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장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또 다른 빅테크의 비트코인 매수를 제안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립자한테 비트코인 매수라고 이제 X를 통해서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참 비트코인의 그 사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아마존도 이슈가 있었어요. 미국 싱크탱크인 국립공공정책연구센터는 아마존의 비트코인 채택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뭐 그 약간 어떤 단체가 이제 아마존한테 비트코인을 이제 채택을 해라 이렇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한테 지금 이제 그걸 촉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에 아마존 주주들은 내년 4월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될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MS도
한번 이렇게 고사를 했기 때문에 고렇게 된다면 이제 아마존 쪽에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좀 국면으로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의 인식들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고런 일정이 이제 4월 달에 회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더 그랬나 봐요. 마이클 세일러가 채택하라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 내용 좀 전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 이야기 좀 많이 나눴고 제가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경제톡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가 있어요. 이분이 한국 분이신데 그 온체인 지표 회사에 설립을 하셔가지고 나름 이제 암호화폐 커뮤니티 상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이분의 의견을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많이 긍정적으로 좋은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근데 크립토컨트 대표가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통해서 미국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 접근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신시아 로미스 의원이 이 부채가 많은 거를 비트코인으로 이제 좀 메꿀 수가 있다. 이런 법안을 지금 발의 중인 상태잖아요. 지난 15년 동안 7,900억 달러가 유입돼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2조 달러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3,520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1조 달러가 추가로 증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미국 부채 70%는 자국 내 기관 물량이다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를 고려할 때 2050년까지 100만 비트코인을 확보하면 부채의 36%를 상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좀 내놨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관이 보유한 나머지 30%의 부채는 비트코인을 통한 부채 상환에 반대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모든 부채를 비트코인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발의된 법안에서는 전부 다 이걸 뭐 부채를 갚자라는 게 아니라 일부의 물량만 부채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없애는데 비트코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약간 현실적인 나름의 그런 법안들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견을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이제 내세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락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이후에 계속 주봉 마감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 마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첫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투심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석가가 지금 강력한 지지선이 83,000달러라는 이제 분석이 나왔어요. 가격적인 이건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이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시장에 들어온 분들의 가격을 평균을 내봤더니 83,800달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83,800달러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고 강력한 지지선이자 매수의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83,000달러 선이라는 거를 비트코인이 지켜주느냐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들어오셨던 투자자분들이 다시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 암호화폐 시장을 믿고 계속 이 시장에 있어주느냐 약간 요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 밴드가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강력한 지지선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크립토컨트 분석가가 이제 내세웠던 거라서 제 의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요 이제 소식까지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따로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랩소디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고요. 네네. 저희는 또 좋은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